정호는 벽시계 초침소리에 잠에서 깼다. 오전 6시. 40년간 습관적으로 일어나던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출근할 곳은 없었다. 정년 퇴직 후 석 달째. 하루는 여전히 길고 무거웠다. 아내 영숙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호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또 일찍 일어났네. 할 일도 없으면서. 영숙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규칙적으로 살아야지. 늦잠 자면 몸이 망가져. 아, 또 시작이네. 당신 잔소리 좀 그만해요. 나도 할 말 많다고. 영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다. 결혼 30년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에 지쳐 있었다. 집에만 있으니 잔소리는 더 늘었고 자신만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딸한테서 연락 왔어. 손주 좀 봐달라고 해.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만 잠깐이래. 좋지. 손주 보는 거야 즐겁잖아. 당신은 좋겠네. 실제로 돌보는 건 나인데. 영숙의 말에 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영숙이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해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일주일 후 손녀 지은이가 집에 왔다. 3살배기 아이의 에너지는 집안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영숙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기까지 모든 게 영숙의 몫이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책 읽어줄까? 정호가 다가가자 지은이는 영숙 뒤로 숨었다. 아직 낯을 가리나 봐. 정호는 서운했다. 당신이 평소에 얼마나 무서운 표정을 짓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다 느껴요. 밤이 되자 영숙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무릎이 아프다며 파스를 붙이고 허리를 주무르며 신음소리를 냈다. 정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나도 손주 돌보는 거 도울 수 있어. 어떻게요? 기저귀라도 갈 줄 아세요? 그런 건 배우면 되지. 지금까지 30년 동안 뭐 했는데 이제 와서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쌓인 서운함이 가득했다. 정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 밤 정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과장이었지만 집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영숙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전부 자신의 몫이 된 현실이 무거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자신의 인생은 언제 시작될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영숙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오랜 친구 미자를 만났다. 2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친구였다. 영숙아,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미자야, 반가워.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커피숍에 앉아 두 여자는 그동안의 근황을 나눴다. 미자는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나간다며 활기차게 말했다. 영숙아, 너는 뭐해? 취미 활동 같은 거 없어? 무슨 취미야? 집안일하고 손주 돌보기도 바쁜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영숙아, 내 인생은 어디 있어? 미자의 질문에 영숙은 멈춘 듯 했다. 내 인생? 그런 게 있었나? 너 젊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 미술 선생님 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영숙은 가슴이 뜨끔했다. 20살 때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포기했던 꿈. 결혼 후에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다. 그때가 언젠데?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슨 그림이야? 나이가 뭐가 문제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 우리 동네에 문화센터에서 미술 교실 하던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미자의 말을 되새겼다. 내 인생은 어디 있어?
정말 그랬다. 지금까지 딸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한편 정호는 동네 슈퍼에서 옛 동창 동만을 우연히 만났다. 야, 정호야. 오랜만이다. 동만아, 너 여기 살아? 응.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너 정년 퇴직했다며? 어떠냐? 자유롭지? 뭐가 자유로워?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어. 동만은 웃으며 정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야, 그럼 우리 동창회 나와? 다음 주에 모임 있어. 오래간만에 옛날 얘기도 하고. 집에 돌아온 정호는 동창회 얘기를 영숙에게 했다. 가세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동창회 날 정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다. 모임 장소에는 10명 남짓한 옛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옛 모습이 남아 있었다. 야, 정호야. 너 젊을 때 밴드 했던 거 기억나?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던 거. 그때가 언젠데? 아니야, 정말 멋있었어. 너 꿈이 뮤지션이 되는 거였잖아. 정호는 깜짝 놀랐다.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20살 때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서는 꿈을 꾸었던 젊은 자신이 새삼 그리워졌다. 지금도 기타 있어? 응, 다락방 어딘가에 있을 거야. 집에 돌아온 정호는 다락방을 뒤져 오랜 기타를 찾아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줄을 튕겨보니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영숙이 올라와서 물었다. 갑자기 기타는 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잊고 살았던 꿈을 생각하며 잠들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꿀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딸 수진이 지은이를 데리러 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미묘했다. 영숙은 지은이와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고, 정호는 아이에게 한글 책을 읽어주려 하고 있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기억이 뭐지 하고 물어보면 기억이라고 대답해야 해. 아빠, 아이가 겨우 3살인데 무슨 한글 공부해요? 그래도 일찍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요즘 아이들 다 빨라.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의 교육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는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좋아. 너무 재촉하지 마. 당신은 너무 놔둬. 그래서 수진이도 공부하기 싫어했잖아. 지은이는 수진이가 아니에요. 아이마다 다르다고요. 가족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에 수지는 당황했다. 지은이는 어른들의 높은 목소리에 울음을 터뜨렸다. 자,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무서워해요. 영숙이 지은이를 안고 달랬지만 아이는 쉽게 달래지지 않았다. 정호는 자신 때문에 아이가 울었다는 생각에 미안했다. 다음 날 수지는 다시 부모를 찾아왔다. 부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은이 맡기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무슨 소리야? 손주인데. 하지만 부모님께서 양육 방식으로 다투시는 걸 지은이가 봤잖아요. 그건 좋지 않아요? 영숙이 답했다. 수진아, 미안해. 앞으론 조심할게. 엄마는 괜찮은데 아빠가 너무 엄격해요. 지은이가 아빠 무서워하는 거 못 봤어요? 정호는 충격받았다. 손주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니? 나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빠의 방식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을 다르게 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무조건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같이 놀아주세요. 수진이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했다. 정호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신은 딸을 키울 때도 지금 손주를 대할 때도 같은 방식을 고집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자신만 변하지 않고 있었다.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다. 당신,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도 변해야 해. 쉽게 말하네. 평생 살아온 방식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뀌어 보자는 거야. 그날 저녁, 정호는 스마트폰으로 육아에 관한 글들을 검색해봤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다르게 자라고 있었다. 강압적인 교육보다는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낯설고 어려웠지만 손주와 가까워지려면 변화가 필요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자신도 정호처럼 엄격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이들에게는 자유로움 속에서 창의성이 자란다는 걸 알게 됐다. 다음날 지은이가 다시 왔을 때 정호는 달랐다. 아이 눈높이에 맞춰 바닥에 앉아서 함께 블록을 쌓았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같이 놀아줬다. 지은이는 처음에 경계했지만 점점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정호는 그날 깨달았다. 미자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숙아, 나 제주도 여행 가려는데 같이 갈래? 무슨 여행이야? 손주 봐야 하는데. 딸한테 잠깐 맡기고 와. 며칠이면 되잖아. 영숙은 망설였다. 결혼 후 남편 없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한테 물어보고 연락할게. 물어보긴 뭘 물어봐?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날 저녁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자가 제주도 여행 가자는데 어떻게 생각해? 여행? 갑자기? 갑자기가 뭐야? 나도 가끔 바람 쐬고 싶어. 정호는 잠깐 생각했다. 영숙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래, 가. 집은 내가 볼게. 정말? 응,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영숙은 놀랐다. 예상보다 쉽게 허락을 받았다. 한편 정호는 동만으로부터 의외의 소식을 들었다. 야, 정호야. 우리 첫사랑 기억나? 분주? 분주? 왜 갑자기? 우연히 소식 들었는데 남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 지금 혼자 산다고 해.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은주. 대학 시절 3년간 사귄 첫사랑이었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은주가 먼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서 헤어졌던 기억. 그래서 뭐긴 뭐야. 그냥 소식 전해주는 거지. 혹시 연락하고 싶으면. 미친 소리 하지 마. 나 결혼했잖아. 아, 그래. 그냥 해본 소리야.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정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은주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설렜다. 결혼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영숙이 제주도에 있는 동안 정호는 혼자 집을 지켰다. 생각보다 힘들었다.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일이 이렇게 번거로운 줄 몰랐다. 영숙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제주도에서 온 영숙의 전화는 즐거워 보였다. 정말 좋아.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오랜만에 기분이 상쾌해.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전화를 끊고 정호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생기가 있었다. 언제부터 아내가 이렇게 기운 없이 지냈었나? 영숙이 돌아왔을 때는 사람이 달라져 보였다.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다. 어떻게 지냈어? 생각보다 힘들더라. 집안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이제야 알았네. 영숙은 웃으며 선물로 사온 제주도 특산품을 꺼냈다. 미자가 그러는데 문화센터에서 미술교실 한대. 같이 다녀볼까 하는데. 미술교실? 응, 예전에 그림 그리고 싶었던 거 있잖아. 정호는 영숙의 변화를 느꼈다.
며칠간의 여행이 아내에게 새로운 활력을 준 것 같았다. 동시에 자신도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정호는 다락방에서 기타를 꺼내 조용히 연주해봤다. 서툰 손놀림이지만 옛 멜로디가 되살아났다. 그리고 문득 은주가 좋아했던 노래가 생각났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영숙은 문화센터 미술교실에 등록했다. 첫 수업날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 가는 길이 설렜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네요. 선생님은 젊은 여자였다. 영숙보다 딸뻘 나이지만 친근하게 대해줬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시면 돼요. 그림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수업이 시작되자 영숙은 완전히 몰입했다. 연필로 단순한 선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어머, 정말 잘 그리시네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젊을 때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집에 돌아온 영숙은 그날 그린 그림을 정호에게 보여줬다. 어때요? 괜찮네. 정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영숙은 실망했지만 티내지 않았다. 지은이가 와 있는 날, 영숙은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할머니, 이게 뭐야? 꽃이야. 지은이도 그려볼래? 아이는 신이 나서 크레용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렸다. 영숙은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반면 정호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영숙은 미술교실과 손주 돌보기에만 신경 쓰고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동만이 가끔 연락해서 동창 모임에 나오라고 하지만 나가기 싫었다. 요즘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뭔가 해보세요. 뭘 하라고? 기타라도 치든지 동창들이랑 모임 나가든지. 그런 건 의미 없어. 정호는 점점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때웠다. 저녁에는 소주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다. 당신 요즘 술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한 잔씩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도 몸에 좋지 않잖아요? 내 몸 걱정은 내가 할게. 영숙은 남편의 변화가 걱정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미술 교실을 다니면서부터 정호가 더 예민해진 것 같았다. 어느 날 지은이가 정호에게 그림을 보여줬다. 할아버지, 내가 그린 거야. 잘 그렸네. 그런데 공부는 언제 해? 한글도 아직 모르잖아. 할아버지는 왜 맨날 공부 얘기만 해? 아이의 말에 정호는 당황했다. 3살배기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지은아, 할아버지는 지은이가 똑똑해졌으면 해서 그래. 난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아. 영숙이 끼어들었다. 그래, 지은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지. 당신은 아이를 너무 놔둬. 그래서는 안 돼. 당신이 너무 강요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은이는 또 울기 시작했다. 정호는 자괴감이 들었다. 왜 자꾸 이렇게 될까? 그날 밤 정호는 소주를 평소보다 많이 마셔 취했다. 나는 뭐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 술 취해서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야? 회사에서 쫓겨나고 집에서도 필요 없고. 영숙은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인생도 중요했다. 더 이상 남편만 챙기며 살고 싶지 않았다. 당신도 뭔가 찾아보세요. 나처럼. 뭘 찾아?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정호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모든 게 변하고 있는데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정호는 가슴이 답답하다며 숨을 헐떡였다. 영숙이 놀라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와서 정호를 병원으로 실어갔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큰 문제는 없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병원으로 모였다. 수지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정호는 죽음의 공포를 처음 느꼈다. 가슴이 조여오는 순간 이대로 죽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실에서 정호는 지난 삶을 되돌아봤다. 회사 일만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다. 영숙이 힘들어할 때도, 수진이 아버지의 관심을 원할 때도 자신은 바빴다는 핑계로 피했다. 여보,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런 소리예요?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어. 나만 생각하고 살았네. 영숙은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제 와서라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병원에 입원한 일주일 동안 정호는 많은 생각을 했다. 간병을 위해 밤낮으로 지켜준 영숙,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병 온 수진, 할아버지가 아프다며 그림을 그려준 지은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지 깨달았다.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도 미안하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어렸을 때 너랑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공부하라는 말만 했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수진도 울먹였다. 어릴 때부터 바라왔던 아버지의 사과였다. 퇴원하는 날, 정호는 영숙에게 말했다. 나도 이제 변하려고 해. 늦었지만. 어떡해요? 우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응원할게. 미술도 마음껏 해. 정말요? 응. 그리고 나도 뭔가 찾아보려고. 기타도 다시 배우고. 영숙은 남편의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진짜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길을 가려고 해요. 무슨 뜻이야? 당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도 살고 싶어요. 당신이 회복되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할 거예요. 정호는 놀랐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한 영숙에게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어. 당신 마음대로 해. 정말요? 응. 대신 나도 내 방식대로 살게 해줘.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는 시간이었다. 여보,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봐요. 그래. 늦었지만 새로 시작하자. 병이 주는 고통도 있지만 때로는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정호에게 이번 일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정호가 완전히 회복된 후 집안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지은이가 왔을 때 정호는 더 이상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다. 지은아, 오늘은 뭐하고 놀까? 할아버지, 나랑 그림 그릴래? 그래, 할아버지도 배워보고 싶었어. 정호는 지은이와 함께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렸다. 서툴지만 즐거웠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기타 쳐줘. 기타? 할아버지 기타 치는 거 어떻게 알았지? 할머니가 말해줬어. 할아버지가 젊을 때 기타 잘 쳤다고. 정호는 오랜만에 기타를 꺼내 아이 앞에서 연주했다. 동요를 기타로 치자 지은이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할아버지 멋있어. 아이의 순수한 칭찬에 정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이런 게 진정한 소통이구나. 영숙의 미술 실력도 나날이 늘고 있었다. 선생님은 영숙의 재능을 인정하며 작은 전시회 참여를 제안했다.
정말요? 제가 전시회에 참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머님 작품 정말 좋아요. 특히 이 정물화는 완성도가 높아요. 집에 돌아온 영숙은 정호에게 소식을 전했다. 전시회에 제 그림을 전시한대요. 정말 축하해. 정호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었다. 가서 구경해도 될까? 물론이죠. 같이 가요? 전시회 날 정호는 영숙과 함께 전시장을 찾았다. 비록 작은 전시회였지만 영숙에게는 큰 의미였다. 자신의 작품이 액자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여보, 정말 잘 그렸네. 나도 몰랐네, 이런 재능이 있었는 줄. 정말요? 응, 정말 자랑스러워. 관람객들도 영숙의 그림을 보며 좋다고 평했다. 영숙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의 성취를 맛봤다. 한편 미자와 동만 사이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 미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동만 씨는요? 저도 혼자 지내니까 가끔 외로워요.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영수가 나 동만 씨랑 가끔 만나고 있어. 정말 좋겠다.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영숙은 친구의 새로운 사랑을 축복해줬다. 황혼의 나이에도 설렘과 사랑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정호도 기타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성인 기타 교실을 찾아 등록했다. 아저씨, 기타 경험이 있으시네요? 젊을 때 조금 쳤었어요. 그럼 금방 늘으실 거예요? 정호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기타를 배우며 활력을 되찾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실감했다. 어느 저녁, 정호는 집에서 기타를 연주했다. 영숙이 그림을 그리는 옆에서 조용한 선율을 연주하니 집안이 평화로웠다.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각자의 꿈을 찾아가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정호와 영숙은 지은이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나갔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세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 할머니, 꽃 예뻐. 지은이는 벚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에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정호와 영숙은 그런 소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지은아, 여기 앉아서 도시락 먹자. 영숙이 준비한 김밥과 과일을 꺼내자 가족들이 돗자리에 둘러앉았다. 평범해 보이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 할아버지, 기타 가져왔어? 응, 가져왔어. 지은이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줄까? 정호는 기타를 꺼내 동요를 연주했다. 공원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줬다. 지은이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 여보, 당신 기타 실력 많이 늘었네. 매일 연습하거든. 지은이가 좋아하니까. 영숙은 스케치북을 꺼내 벚꽃과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할머니, 나도 그림 그릴래. 그래, 지은이도 그려보자. 할머니와 손녀가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정호는 흐뭇했다.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아빠, 엄마, 오늘 정말 좋네요. 수진이 남편과 함께 합류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것은 오랜만이었다. 지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많이 친해졌어요.
예전엔 무서워했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나도 많이 배웠어. 정우의 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변화가 정말 기뻤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와 영숙은 천천히 걸었다. 여보, 우리 참 많이 변했죠? 그래,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아. 저도요. 예전엔 같이 있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진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와 함께의 차이구나. 맞아요. 가치는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거고 함께는 마음도 같은 방향을 보는 거죠. 집에 도착해서 영숙은 오늘 그린 그림을 정호에게 보여줬다. 어때요? 정말 잘 그렸어. 우리 가족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네. 다음 주에 또 전시회 있어요? 이 그림도 출품할까 해요? 그래, 해.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정호는 진심으로 아내를 응원했다. 예전에 자신이라면 집안일은 언제 하냐고 잔소리했을 텐데 당신도 기타 발표회 같은 거 있으면 나가보세요. 나야 아직 실력이 부족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즐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이 언제 이렇게 현명해졌나?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취침 시간을 가졌다. 영숙은 내일 그릴 그림을 구상하고 정호는 새로운 기타곡을 연습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여보, 잘 자요. 응, 당신도 잘 자.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예전엔 영숙이 다 해줬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눠서 했다.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아침을 먹으며 두 사람은 오늘 계획을 나눴다. 영숙은 미술 교실에 가고 정호는 기타 연습을 한 후 손주를 돌보기로 했다. 지은이 데리고 공원 갔다 올게. 그래요? 아이가 바깥 활동을 좋아해요. 각자 할 일을 정하고 나서니 마음이 편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정호는 창밖을 내다봤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인생의 봄날은 젊을 때만 오는 게 아니구나.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다시 올 수 있구나. 여보, 우리 인생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긴 그림자를 드리웠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야 진짜 자신들의 인생을 찾은 것 같았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